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9페이지 사회경제질서하고 그 다음에 정당제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9페이지에 보시면 이 단어는 우리가 뭐 큰 덩어리의 개념이 있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문장들 몇 개만 잘 추려서 잘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해하시면 되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중요한 문장들 몇 가지 좀 체크하면서 공부하면 된다. 근데 여기 적혀 있는 건 다 공부하고 외우시긴 해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다. 이렇게. 그럼 29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뭐 사회국가 원리, 복지국가 원리, 요거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관련된 문장을 좀 보시면 일단 우리가 사회국가란 무엇인가 하는데 그 복지국가 개념이에요. 복지국가.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뭐 사회 정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사회생활 간섭하고 분배하는 이런 이제 조정하는 국가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유롭게 해서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자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물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는 국가, 그것을 바로 사회국가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회국가 원리는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양거를 이번에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헌법 문제에서 우리가 헌법의 명시 여부에 관련된 문제도 자주 물어보게 되는 이런 내용이어서요. 이거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항이라든가 헌법 전문의 표현들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3번 이거 좀 별표를 하시고요. 양가로 3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핵심되는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지난주에 자유민주주의 원리, 그 다음에 국민주권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국가 사회를 운영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다.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엔 보조 수단으로서 우리가 사회국가 원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국가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개인과 자유 창의를 보완하는, 그러니까 보완하는 범위다. 보완 체계. 우리의 핵심적인 운영 원리는 국민주권의 원리랑 자유민주주의 원리, 이 두 가지가 핵심되는 원리고, 그리고 이제 사회국가 원리는 보완 원리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걸 좀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우리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쭉 읽어가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헌법 경제 조문 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 우리가 23조는 재산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1, 2, 3항 다 읽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119조는 별표합시다. 119조. 119조는 굉장히 우리 경제 질서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어떤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19조 1항에 보시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 사회 운영하는 어떤 이념적인 측면을 보면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이고 우리 사회의 궁극적인 이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유와 평등은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평등의 원칙으로 보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19조 1항도 그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경제질서의 기본이 뭐냐?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랬죠. 그래서 자유롭게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2항을 보시면 국가는 균형 있는 개발, 적정한 소득 분배,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랬죠. 그럼 국가가 나서게 되는 일은 뭐냐면 어떤 이제 자유를 통해서 보장하는 어떤 시장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평등의 원리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9조 1항은 우리 경제 질서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고 2항은 보조체계에 해당한다. 그렇게 두 가지의 관계를 이해하시면서 우리 경제 질서 운영 원리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장 경제입니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간섭해서 이제 해결해 나간다, 보완해 나간다. 뭐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21조에 보시면 농지에 관련된 건데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것은 경자는 밭갈 경자의 사람 자자예요. 그래서 농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농부가 유전,
밭을 소유해야 된다.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는 원칙이 바로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합리적인 이용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임대차, 농지 임대차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인정된다. 그래서 여기서 농지 임대차와 위탁 경영 이 자리에다가 소작이란 말을 넣어서 틀리게 만드는 문제 있어요. 소작은 안 됩니다. 우리가 소작은 금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농지의 소작제도는 1항에서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소작은 뭐냐면 지주하고 농민 간의 어떤 관계가 신분적인 지배 관계가 있는 것을 소작이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져서 그게 내게 돼야 되는데 내게 안 되고 땅 주인이 것인단 말이죠. 땅 주인은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작은 안 되고 임대차 위탁 경영은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법률이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소작을 위탁 경영을 인정하겠다 이거잖아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소작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126조 여기 보면은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장한 필요가 있어서 법률에 정한 경우에 제외하고는 사용기업을 국유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뭐 국방상 긴장한 필요가 있다면 사용기업을 국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